자, 그러면 우리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앞 시간에 이제 우리 1회차에는 필수 50가지 내용 정리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글씨로, 물론 이제 자료는 다 PDF 파일로 드립니다. 자, 빨간 글씨로 해서 이렇게 스밀란스키의 사회극놀이 척도 놀이 이론에서 이제 스밀란스키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딱 요약을 해놨어요. 스밀란스키 너무 중요하니까. 자, 예를 들면 인지 발달에 관한 거, 유아기의 인지적 사고, 이런 거 시험에 올해도 인지 발달의 특징을 설명하고 막 이런 거 시험에 나잖아요. 자, 정말 요거만 딱 봐도 올해 교육과정 AB에서 맞출 문제가 되게 많아요. 겨우 50문제, 50가지를 추렸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유아기의 인지적 사고, 인지 발달의 특징, 표상을 할 줄 안다, 비가역적 사고, 조망 수용 능력 중요하다. 제가 이 내용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든의 부모교육 이론이라든가 바움린드의 양육태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나가는 거예요. 개론부터 시작해서. 자, 이 뒤에도 보시면은 개론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사상, 그쵸? 사상도 프레벨도 중요하고. 자, 이런 식으로 듀이, 뭐 이제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상. 그리고, 뒤에 가보시면 이제 강론들도 쭉 있습니다. 자, 여기 총체적 접근법, 이런 거 요번에 또 시험에 나왔잖아요. 총체적 접근, 아동문학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기도 했고요. 문학.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하나하나 해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문항과 매칭해갖고 아까 우리 첫 번째 1번, 내용 1번에 필수 내용 정리에 스밀란스키 우리 봤잖아요. 그쵸? 사회극놀이 척도 스밀란스키 아까 첫 번째 내용 정리에 있었거든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내용 정리에 이거 번호를 딱 맞춰놨어요. 첫 번째 내용 정리에 스밀란스키의 놀이 이론이 딱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 해설도 보시면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스밀란스키 딱 1번 번호를 다 맞춰놨어요. 자, 문제 모양을 좀 보시면은요. 우리 기출문제가 이렇게 주로 사례 중심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의 모양도 보시면은 자, 여기 이게 지금 12번 문제인데 자, 보시면은 여기 자, 이거 의문인식에 관한 문제인데 이렇게 실제로 유치원 사례. 자, 유치원 사례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자, 12번 문제죠? 자, 12번. 그러면 우리 내용 12번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내용 12번도 한번 좀 보시면은 자, 내용도 12번은 자, 요건 이제 8번이고요. 자, 12번은 더 넘겨야지 있겠죠? 자, 12번 보실게요. 자, 이게 딱 맞춰놨어요. 내용 12번은 여기 있겠네요. 자, 내용 12번 보시면 자, 12번 의문인식이죠. 자, 12번 의문인식 활동이죠.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12번 의문인식 활동. 자, 문제 12번 의문인식. 이런 식으로 딱딱 맞춰놨어요. 자, 그래서 먼저 저희는 내용 공부부터 쫙 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 50가지를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2회차 강의에서는 이 번호 순서대로 딱 맞춰서 문제를 풀 거니까 선생님들이 50가지를 딱 익히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게다가 문제 모양을 보세요. 와, 진짜 기출 유형하고 너무 닮아 있잖아요. 전부 사례입니다. 이게 전부 사례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떼어놨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인성교육인데 이렇게 지금 유아들의 대화인데 이건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 요새는 인성교육도 놀이를 통해서 하거든요. 요즘의 트렌드를 완전히 반영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가치교육의 형태예요. 가치교육. 자, 이번에 가치명료화 이런 거 시험에 딱 났었잖아요. 벌써 이제 가치교육, 가치명료화가 이 내용 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 다문화교육. 요번에 또 사례로 막 장애, 다문화 이런 거 많이 났잖아요. 요즘의 트렌드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 자, 보시면은 전부 사례예요. 저희는 또 시민역량, 요건 또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전부 사례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와, 진짜 싱크로율이 너무 높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그쵸? 자, 여기 이거 지금 가치교육 여기 다루고 있잖아요. 그쵸? 가치명료와 가치교육. 자, 그리고 음악, 미술 뭐 이런 문제가 전부 사례 문제입니다. 자, 전부 사례. 자, 여기는 지금 경제 문제 났어요. 이거 경제. 자, 이런 거 이제 경제하고 수학하고 연결한 거. 통합적인 접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전부 다 보시면은
자, 요거 수학 같은 경우에 요거 이름수 같은 거, 순서수, 이름수,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잖아요. 자,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전부 이렇게, 자, 전부 사례 문제예요. 전부 이렇게 사례 문제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명화 감상하고 과학하고 연결해 놓고, 올해도 이제 명화나 작품 이런 거 사례가 또 많이 났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사례 문제로 50문제는 또 풀어볼 거예요. 자, 해설은 또 얼마나 자세하냐 하면요. 자, 이 문제 50문제 해설이 44페이지예요. 해설이 얼마나 자세한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문제는 우리가 다음 회차에 풀어볼 거고요. 자, 지금 이제 먼저 우리가 요 내용 공부부터 이제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50가지 내용을 공부를 하실 텐데, 자, 이 50가지 내용은 요 내용 50가지 요약한 거 번호에 딱딱딱딱 매칭해서 공부한 내용을 문제로 보실 거예요. 자, 우선 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이제 순서적으로는 먼저 유아교육개론 암기장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 과정 암기장 너무 얇은 책이잖아요. 나중에 그 음원 파일로 또 계속 반복도 하실 거예요. 유아교육개론 암기장인데 정말 자세하게 해설했어요. 그거랑 문제풀이도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정 암기장 쫙 들으시고 문제풀이도 하시고, 그럼 개강론이 벌써 쫙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50가지 핵심 내용과 50가지 핵심 문제, 요렇게 프리미엄 얼리버드반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 탁 마치고 또 이제 저희 2026 대비 연간 패키지하고 딱 연계가 굉장히 잘 될 겁니다. 자, 선생님들 남보다 2달 앞서가는 반이라는 자부심을 탁 갖고, 자, 지금부터 50가지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스밀란스키의 사회 극놀이 척도, 요거 놀이 이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스밀란스키가 사회 극놀이 척도를 개발을 했어요. 자, 아이들이 놀이가 발달의 감에 있어서 사회 극놀이를 한다는 것은 벌써 가작화가 머릿속에서 된다. 상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지적인 발달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막 많이 하니까 얘가 이제 사회성이나 사회관계도 발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회극놀이는 유아에 굉장히 발달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놀이를 분석함에 있어서 사회극놀이의 의미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사회극놀이가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자, 사회극놀이. 자, 사회극놀이다. 얘네가 사회극놀이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성숙하다, 발달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증거, 척도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할 이행이에요. 그 다음에 가상전환, 사회적 상호작용, 언어적 의사소통, 지속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역할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애들이 가작화를 하고 있어요. 병원놀이 많이 하잖아요. 병원놀이 하고 있는데 나는 의사 선생님, 얘는 환자, 얘는 간호사 선생님,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사에 맞게 청진기 대고 진찰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가 난 주사 안 맞을 거예요. 아, 싫어요. 뭐 이렇게 하고, 엄마 역할을 하는 애는 아니야, 너 빨리 진찰 받아야 돼.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역할을 받아들이고 그 역할을 나타내거나 적합한 행동과 말을 하는 거예요. 요게 역할 이행이에요. 와, 아이들이 역할 이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서로 친구들하고 약속한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어떤 건지 개념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병원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개념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발달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역할 이행. 그 다음에 이제 가상전환, 뭐뭐 인체, 아닌데 뭐뭐 인체하는 거, 그거를 이제 가상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상전환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어요. 사물, 행동, 상황이 있습니다. 사물은 실제 사물을 대신해서 대용 사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대용 사물, 이것은 마이크입니다. 저는 KBS 아나운서입니다. 일기예보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거는 이게 이제 마이크가 아닌데, 그쵸? 대용 사물, 연필을 마이크인 것처럼 이게 대용 사물이고, 이제 연필도 없어요. 마이크 들은 척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입니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말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이크라 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가상전환 중에 사물의 가상전환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 요거는 이제 축약된 행동을 하거나 상징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언어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나운서인 것처럼 안녕하세요, 방송하는 행동. 와, 여기는 바다다. 어프어프 헤엄쳐야지. 이런 게 행동이에요.
자, 상황은 뭐냐면 언어로 상상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와, 바다다!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 이 사물, 행동, 상황의 가상전환은 세 개가 뭉쳐서 같이 다녀요. 자, 그래서, 아이들의 가작화, 놀이가 이제 발달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극놀이라는 그런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사회극놀이까지 지금 하고 있네? 와, 우리 반이 지금 만 5세 반인데, 와, 얘네들이 사회극놀이를 하는구나, 잘하는구나. 아니면은 만 3세 반이면 아직 어린데, 와, 우리 반 애들이 벌써, 가작화, 이런 사회극놀이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할 이행, 가상전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 상호작용. 자기 혼자 가작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사회극놀이가 아니에요. 자는 척, 먹는 척,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 가는 척,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자기 혼자 하는 건 사회극놀이가 아니에요. 적어도 2명 이상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자, 2명 이상의 유아가 놀이 에피소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 놀이 에피소드, 놀이 틀 안에서 지금 여기 병원놀이 하니까 병원인 척 해야 되잖아요. 그 에피소드를 공유하면서 나는 의사인 척, 얘는 환자인 척,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서로 막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상호작용.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 의사소통, 말이 있어야 돼요. 놀이 에피소드와 관련해서. 지금 병원이다. 요거랑 관련해서. 자, 언어적 상호작용, 언어적 의사소통의 종류에는 상위 의사소통과 가장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자, 언어적 교류, 언어적 의사소통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상위 의사소통은 뭐냐 하면 놀이틀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 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청진기를 메고 이렇게 진찰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이틀 밖에서. 자, 그거는 뭐예요? 이미 놀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 나는 의사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병원놀이 하기로 했어. 나는 의사고 너는 환자야.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상위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잖아요. 요거는 지적으로 되게 발달해야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상위 의사소통, 요거는 놀이를 구조화하고 조직화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놀이틀 밖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상위 의사소통입니다. 그리고 가장 의사소통은 유아가 받아들인 역할자의 행동을 하는데 사용되는 의사소통. 자, 진찰하겠습니다. 청진기 될 테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게 이제 가장 의사소통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사회 극놀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발달이 되어야 하는 건데 적어도 한 10분 이상 우리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애들은 한 5분 정도면 되지만 우리는 이제 유아들이니까 유아들은 한 10분 정도 이 놀이가 지속되어야 이게 사회 극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예전 기출에 이제 많이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기도 해요. 기본이 되는 내용. 자, 스밀란스키의 사회 극놀이. 자, 문제는 이제 우리가 다음 회차에 풀어볼 것이고 지금은 50가지 내용을 쫙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보시면 유아기의 인지적 사고. 자, 유아기의 인지적 사고의 대표적인 내용은 표상을 할 줄 안다. 그 전에는 표상을 못해요. 표상을 할 줄 안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막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표상을 할 줄 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아직까지 가역적 사고를 못해서 비가역적 사고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조망 수용 능력이 조금씩 발달하기 시작하지만 아직 성숙한 수준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제 상징적 사고. 자, 상징적 사고를 하면서 이제 이 표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상징적 사고는 뭐냐 하면은 이게 아이들이 이야기하면서 감각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감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막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여기는 막 공간도 막 넘나드는 거예요. 여기는 교실인데 시상이 되기도 하고 여기는 교실인데 병원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막 넘나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상당히 발달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상징적 사고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정신적 표상, 지연 모방, 상징놀이 뭐 이런 것들이 상징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정신적 표상, 이거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피아제의 딸이 성냥갑 있잖아요. 성냥갑 안에 구슬을 넣어놓고 이걸 열어보라고 했더니 못 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입을 오물오물 하면서 자꾸 들여다보면서 입을 오물오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머릿속으로
이 상자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입을 오물오물오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오물오물 하면서 상자를 계속 보더니 딱 상자를 밀어가지고 붓을 딱 꺼내갔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정신적 표상. 머릿속에서 상을 그려보는 거예요. 정신적 표상. 머릿속에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정신적 표상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정신적으로 상상하고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생각 다 하잖아요. 아주 아기 때는 못하는데 유아기 때 글쎄 정신적 표상이 조금씩 나타나니까 의사 역할, 간호사 역할, 환자 역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정신적 표상이고요. 그 다음에 지연모방은 뭐냐 하면은 지연모방은 애들이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어제 본 거를 막 오늘 모방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연모방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징놀이. 자, 정신적 표상, 지연모방 이런 게 다 가능해지니까 상징놀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징놀이는 이제 뭐뭐 인체하는 놀이를 전체적으로 합해가지고 상징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징적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징적 사고의 증거로 정신적 표상, 지연모방, 상징놀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아기의 가장 큰 업적이에요. 유아기에 와 이렇게나 성장했어. 유아기의 가장 큰 업적, 상징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이제 나중에 공부도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글씨도 쓸 수 있고. 자, 추상적인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상징적 사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관적 사고. 여기부터는 이제 직관적 사고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기중심적 사고. 이게 조망 수용 능력이 조금씩 발달해 가지만 아직은 조망 수용 능력보다는 자기중심성이 훨씬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조망 수용 능력 발달은 아직 조금 미흡하고요. 자, 유아기의 인지적 사고 중에서 상징적 사고는 엄청 잘 발달했어요 라고 얘기할 만한 게 상징적 사고고, 여기 직관적 사고하고 자기중심적 사고는 좀 미흡한 부분. 아직은 사고가 미흡하기 때문에 인지 발달이 아직은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미흡한 부분. 요게 2번에 있는 직관적 사고와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유아기의 가장 큰 업적은 상징적 사고예요. 자, 그럼 직관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관적 사고는 추상적이나 논리적이나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고하는 거냐 하면 어떤 사물의 두드러진 속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에 의해서 사물을 파악하는 거예요. 논리적,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뭐 물건 같은 거, 길이 같은 거 잴 때 여기 나무 토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여기서 이제 똑같은 길이의 나무 토막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보고 이게 더 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고 이게 더 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끝을 맞춰줘야 된다라던가 뭐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잘 못하는 거예요. 유아기의 대표적인 사고입니다. 그 사물의 두드러진 속성을 보고 있잖아요. 주요 내용으로는 보존 개념의 부재. 자, 보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그릇에 사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릇에 사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탕을 이렇게 똑같이 세 개인데 큰 그릇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큰 그릇, 훨씬 큰 그릇에다. 그 이게 더 많은 줄 알고 이 그릇 주면 이제 싫어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존 개념의 부재, 비가역적 사고 이런 것도 이제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앞의 순서로 돌려도 똑같다. 뭐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비가역적 사고 이런 거는 어떤 거냐 하면 가역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이 이렇게 큰 컵이 있어요. 물에 큰 컵에 물이 이만큼 담겨 있고 이렇게 조그만 컵에 이거를 이제 물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근데 이제 아까 이걸 봤어요. 근데 여기다 이제 물을 버리고 예를 들면 이 우유를 여기다가 이제 담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 우유가 있는데 이 우유를 큰 컵으로 옮기면 요만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우유의 양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컵에서 다시 요로 옮기면은 양이 똑같다.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컵에다 주면 되게 좋아하고 조그만 컵에다 주면 내 우유 누가 먹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게 이제 비가역적 사고의 특징입니다. 가역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목포함 개념의 부족. 유목포함이라고 하는 것은 포함 관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이런 구분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열화의 한계는 뭐냐 하면 서열화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크기 순으로 늘어놓는다든가 그래서 제일 작은 거에서 점점 크게 간다던가 3개 이상이 이제 순서를 짓는 거 요게 이제 서열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른다.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우리가 지금 스밀란스키의 사회극놀이 척도 놀이 이론 보셨고요. 자, 역할이행, 가상전환, 사회적 상호작용, 언어적 의사소통, 지속성 이런 이제 조건들이 갖춰져야 사회극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아의 인지적 사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표상을 할 수 있다. 표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요런 거랑 그 다음에 비가역적 사고가 특징이에요. 비가역적 사고는 직관적 사고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조망 수용 능력이 약간은 발달하지만은 아주 영화시기에는 아예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다가 조망 수용 능력이 서서히 발달해 나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망 수용 능력이 아주 발달하진 않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저희는 3번 요약 내용부터 50번까지 쫙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실게요.